안녕하세요, 썸바디입니다. 오랜만에 비트피니트 코인 소식을 전합니다. 내부 거래소 오픈하고 나서 거래가 잘 진행되다가 컨버트 가격을 마켓 가격으로 실시간 마켓 가격으로 싱크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생겨서 코인을 복제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사이트가 거의 정지하다시피 했죠. 결국에는 원상복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비트피니트 오피셜 메시지에 리브랜딩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여기 그 리브랜딩 그 공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지 내용이 이렇게 아주 길게 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올라온 공지 내용인데요. 텔레그램 비트피니트 코인 오피셜 채널입니다. 내용을 요점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our rebranding 이 내용은 리브랜딩과 리빌딩이 벌써 시작이 되었고 we have had our fair 이 부분은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리고 이 오피셜 그 운영진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밑으로 쭉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많은 양의 BFC를 단지 몇 명의 큰 손들이 쥐고 있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비트피니트 코인을 데스크탑 지갑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리셋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요. 여기 운영진에서. 그리고 그 밑에 요 내용을 보시면 크립토 브릿지 거래소에 그 상장을 하기는 했지만 매매 가격 싱크가 천천히 진행이 되고 볼륨이 작은 이 씹이 크립토 브릿지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에 비트피니트 코인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하면 BFC 프로젝트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제 생각에도 지금 이 상태에 그냥 마냥 방치를 해두면 결국에는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리브랜딩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비트피니트 코인을 리브랜딩을 한다고 해요. 새로운 코인 이름은 메이즈비치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앞으로 어떻게 리브랜딩이 진행될지 좀 더 아래로 내려서 공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2번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1번 내용은 리브랜딩에 관한 내용인데요. 리브랜딩 새로 나오는 뉴 브랜드 코인 네임은 여기 있죠. 토큰 네임은 메이즈비치라고 해요. 그리고 요 메이즈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시 다음 주라고 this week이죠. this week이니까 아마 이번 주 안에 공지사항이 또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비트피니티도 사실 발음하기가 조금 혀가 꼬이죠. 그런데 요 메이즈비치, MGBC 이것도 발음을 하기에 혀가 조금 꼬이는 현상이 나오네요. 저만 그런가요? 자, 2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2번은 BFC를 MGBC로 컨버트 하는 내용인데요. 2단계로 2스테이지로 컨버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스테이지 1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 요 뭐 덤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뭐 투자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해석하기는 ICO 때 투자한 투자자들 말고 그 이후에 이 BFC 가격이 완전히 떡락했을 때 구매한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비트피니트 코인을 메이즈비츠로 교환할 때 20대 1로 컨버트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이 20대 1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랜딩을 하고 있는 얼리 랜더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받은 수익금으로 컨버트한 비트피니트 코인도 20대 1로 컨버트 할 수 있다고 텔레그램 일반 커뮤니티 채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20대 1 비율이 이 단지 여기 그 waiting to dumper, 그러니까 덤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투자자라고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경계선이.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아마 더 자세하게 공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스테이지 2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요 내용만으로 보면 ICO 때 그 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80%만 1대1로 컨버트 해준다고 해요. 100%가 아니고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ICO 때 이 BFC를 1000개를 샀다 하면 800개는 1대1로 이 메이즈비치로 교환이 되고, 나머지 200개는 20대1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러한 결정이 났는가 하면 이 80%라는 것은 내부 거래소가 런칭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부 거래소로 그러니까 전송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제약을 20%로 제약을 뒀었지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20%만 내부 거래소로 전송을 해서 매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매도를 시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0%라고 이렇게 그 못을 박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를 다 홀딩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투자자들한테는 20%를 ICO 때 코인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20%는 20대 1로 컨버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이 불리하겠죠. 여기 요 파란 박스 노트 요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무기한 아니면은 무제한 코인을 컨버트 해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컨버전이 리미티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코인 서플라이를 제한을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컨버트가 시작이 되면 코인의 일정 코인만 컨버트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컨버트가 시작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컨버트를 시도하겠죠. 그렇다면 트래픽이 올라갈 거고, 아마도 이 셧다운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항상 이 오피셜 공지에 귀를 기울여서 컨버전 시작하자마자 시도를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내용을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랜딩 프로그램에서 트레이딩 봇이 수익금을 만드는 결과를 이 대시보드에 보여주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2, 3개월 후에는 투자자들이 직접 트레이딩 봇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이 트레이딩 봇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사실 이 3번 내용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컨버트가 끝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업데이트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4번 내용은 굿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 모든 그 랜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시도하는 부분이고, 랜딩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이
로터리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복권이죠. 복권이 있고, 그리고 여기 게임도 추가가 되고, 이건 대시보드에 추가된다는 말인 걸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리워드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으로 바로 컨버트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이 웹사이트로 리빌딩 하는 것이겠죠.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새 웹사이트에서 그 메이즈비치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이겠죠. 새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 내부 거래소에서 그 메이즈비치를 BTC로 거래할 수 있다는,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 6번 내용도 주의 깊게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얼리 랜더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BFC 랜딩 계약은 취소가 되고 원금은 달러로 환불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플랫폼에 있는 코인은 80%만 1대1로 교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꼭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로 환불받은 원금은 니네가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인폼은 없고 딱 이렇게 remember하고 80%만 1대1로 컨버트 해주겠다는 요 요점만 나왔는데 랜딩 그 원금을 1대1로 교환을 해주겠다는 말인지 약간 아리송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저도 원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본 바로는 랜딩 원금은 달러로 돌려줄 것이고 달러로는 출금이 안 되니까 BFC로 컨버트를 해야 될 텐데 그 랜딩을 할 때 6불로 원 BFC를 6불로 계산을 해서 랜딩을 했기 때문에 다시 BFC로 컨버트 할 때도 6불로 컨버트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불로 컨버트한 BFC를 다시 1대1로 메이즈비치로 컨버트 해주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랜딩을 6,000불을 랜딩을 했어요. 그러면 6,000불을 돌려받으면 이거를 BFC로 컨버트를 해야 되니까 나누기 6불로 했기 때문에 나누기 6하면 1000개의 BFC가 되겠죠. 1000개 중에서 800개만 1대1로 메이즈비치로 컨버트를 하고 나머지 200개는 20대 1이기 때문에 200개 BFC가 20대 1이니까 10개가 되겠네요. 10개의 메이즈비치 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000개의 BFC를 랜딩을 했지만 이거를 메이즈비치로 컨버트를 하고 났을 때의 그 메이즈비치 코인 숫자는 810개가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되니까 손해보는 기분이 좀 듭니다. 자, 7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7번 내용은 바이백 프로그램만으로는 가격을 정상화할 수 없어서 마케팅을 겸할 것인데 바이백과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볼륨이 늘어날 것이고 유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건 이제 앞으로의 기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8번 내용은 새로운 로드맵이 새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9번 내용을 보면 그 지금 현재 비트피니트 웹사이트에 비트코인이 있었던 지갑에 비트코인이 있었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출금을 못하고 있죠. 지금 이러한 비트코인 출금 상황은 자동이 아니고 매뉴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느리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eventually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모두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 웹사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가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전에 비트피니트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홈이고 그리고 아마 이벤트마다 타이머를 작동시킬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었죠. 그리고 아직 이 메이즈 비츠 코인이 ICO를 다시 한다는
그런 공지사항은 없었는데 요 홈피를 보면 이니셜 코인 세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우선 로드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가입자가 새로 등록이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로드맵 체크해 보겠습니다. 5월을 한번 보면 여기 코인 컨버전을 5월 달에 시작을 하고 새로운 웹사이트가 오픈할 때는 게임이 이미 그러니까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월에 진행되는 사항을 볼까요? 6월까지 여전히 컨버전이 시작이 되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지금 5월 14일 이번 주 내로 새 웹사이트가 오픈이 되고 컨버트가 시작이 되고 6월까지 이 컨버전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최적화시키고 시큐리티를 업그레이드하고 마케팅은 계속한다고 하네요. 7월을 보겠습니다. 7월에는 사실 7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리 멀지 않죠. 두 달 남았습니다. 외부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코인마켓캡에 리스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인지 새로운 프로덕트를 언베일 하니까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프로덕트를 릴리스 하겠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텔레그램 채팅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메이즈비츠 새로운 코인도 랜딩 프로그램이 있나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그 랜딩이 바로 여기 메이즈비츠 ILP죠. 그러니까 랜딩이란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꾼 것 같습니다. 요 인베스트먼트 리퀴디티 풀 요 부분을 이제 한국말로 바꾸자 보면 유동성 투자 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랜딩 코인이 다단계 타겟이 되고 그동안 또 먹튀 전력이 랜딩 코인 업계에 많았었죠. 그래서 이 랜딩 코인이 신뢰가 바닥이다 보니까 랜딩 플랫폼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른 말을 사용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즈비츠 코인도 랜딩이라는 말을 안 쓰고 ILP 이렇게 유동성 투자 풀이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채널 채팅을 보면 운영진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이 말을 줄여서 ILP라고 하니까 이 ILP가 랜딩 프로그램과 비슷한 유동성 투자풀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채팅을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ILP를 좀 더 살펴볼까요? 이 랜딩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이 부분도 추천 수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뭐 5단계 이렇게 있지는 않고 여기에 1단계하고 2단계 레벨 3까지만 추천 수당이 나오는데 5%, 3%, 1%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텔레그램 채널을 보면 불만인 투자자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불만을 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추천 수당을 많이 주다 보면 회사의 경영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다단계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적당히 추천 수당을 주면 그걸로 본인 투자금하고 이렇게 레퍼럴 이 추천 수당 조금 생기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단계로 추천 수당을 줄이고 커미션 이 볼륨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랜딩 코인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추천 수단보다는 제가 이렇게 그래프나 차트에 매달려서 매매를 할 시간도 없고 사실 그러한 그렇게 실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랜딩 코인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랜딩 코인은 코인을 사서 사자마자 바로 랜딩을 해버리면 코인 등락에 상관이 없이 매일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은행보다 수익금이 많고 사실 이렇게 몇천 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치면 할 비즈니스도 없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만 불을 투자해서 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그냥 1,000만 원이라 치면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 할 거리도 없겠거니와 이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이익금이 나겠습니까? 본인의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유지비 빼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수익금을 얻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만 불 정도를 여기에 랜딩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 놓으면 요즘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 한 달에 10,000달러를 투자를 하면 1,000달러가 생기니까 아니죠. 10,000달러를 투자를 하면 약 한 3,000달러 정도 생기죠. 약 30%가 생기니까 이러한 비즈니스는 이 가상화폐 재테크 이쪽 특히 랜딩 쪽 아니면 이러한 수익금을 얻기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공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원금의 몇 배, 수십 배 이렇게 대박나는 뻥튀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쪽으로 공매도 공매수의 달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대박나는 수익금을 건지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주로 주력하는 코인이 이런 스테이킹이나 랜딩 코인입니다. 요 ILP 컨디션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 투자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100불부터 1000불, 1001불부터 만불, 그리고 1001불부터 5만불 이렇게 세 가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제 5만불 딱 제한이 아니라 5만불 이상 하셔도 되겠죠. 5만불 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고정 수익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변동 수익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이게 한 달 변동 수익이 35%, 요거는 35%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으로 35%이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30% 이상은 나왔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 한 25%요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비트피니티가 그랬는데 요 메이즈비치도 장점이 미니멈 투자를 해도 고정 수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니멈 투자는 100불이죠. 100불에서 1000불까지는 고정 수익으로 이렇게 0.1%가 나오는데요. 변동 수익이 35%라는 것은 변동 수익이기 때문에 오늘 수익금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정 수익 0.1%는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000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오늘 변동 수익은 제로예요. 그래도 고정 수익이 있기 때문에 10,000달러는 지금 0.25%가 되겠죠. 0.25%면 25불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1000불을 투자를 할 때는 1000불 말고 1불 더 써서 1001불 하시는 것이 낫고 그리고 만불을 할 때는 1001불을 해서 여기에 매일 0.4% 요거 큰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금액을 살짝 올리시면 이익금의 수익금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이 이미지는 새로 오픈하는 메이즈비치 내부 거래소인데요. 운영진이 이미지 캡처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오픈했던 비트피니티 내부 거래소보다는 뭔가 보여지는 비주얼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랜딩 프로그램이라고 랜딩 메뉴라고 볼 수 있죠. 리퀴더티 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 보았던 비트피니티보다는 한층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오픈한다고 이미지 캡처해서 올린 부분을 제가 다시 캡처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비트피니트 공지사항이 이게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어, 그냥 비트피니트 코인 웹사이트를 저렇게 방치하고 그리고 크립토 브릿지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1센트도 안 되는 2센트, 1센트 이런 가격에 매매되는 거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메이즈 비치를 빨리 오픈을 해서 이쪽으로 컨버트를 얼마가 됐든지 간에 컨버트를 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원금 회복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역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밴드나 오픈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픈톡 밴드 링크는 동영상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상화폐 재테크를 하는 것도 리스크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대박 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박 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과도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시작을 해야 보다 안전하게 재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템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아이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의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맹신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더블 체크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항상 본인이 직접 그 코인에 대해서 화이트 페퍼나 그리고 그 코인의 그 개발팀들을 직접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분만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썸바디였습니다.